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서 김원숙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헷갈려요. 자, 여러분 서초수도학원 들어가셔서 자료 다운 다 받으셨어요? 자료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게 훨씬 좋죠. 자, 우리가 학원 개강 때는 저 기출문제 풀이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바로 진도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진도는요, 기출문제를 가지고만 또 우리가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끊고 그 다음에 유형을 어떤 보는 방법을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좀 많이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보인다, 해도 뭔가 떨어진다 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신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야간 경관 계획의 목표 문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자료에는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출제 의도 또는 주 요점 파악하기라고 먼저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적어도 되지만, 이는 내용이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시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요, 앞에 자료가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요, 서울시 야간 경관 기본 계획 안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기본 계획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를 봤는데 부산시, 제가 있는 부산시에도 있습니다. 야간 경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단위로 계획안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보셔도 좋고요. 비교를 해서 보셔도 좋고요. 근데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떤 각각의 어떤 기본 계획안인데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야간 경관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항상 이야기지만 어떤 블로그 글을 보시지 마시고 어떤 공신력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게 훨씬 공부하는데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우리가 출제 의도해서 나왔는데, 자, 이제 이 출제 의도라는 것은 제가 지금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현대의 지금 시사의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관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의 어떤 다양한 삐 때문에 실제로 너무 밝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실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포럼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각 특질을 각각의 어떤 서울의 어떤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경기도라는 것도 있고 인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각 도시의 어떤 특징을 빛으로서 표정을 말해보자 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몇 개의 축을 나눠놨어요. 뭐 녹지축 무슨 축 해서 한 몇 개의 축을 나눠서 각각의 빛을 어떤 특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꼭 정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빛의 표정을 어떻게 담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 도시였던 사례로 봤을 때 파리 성공 사례로, 파리라든지 도쿄라든지 런던 어떤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빛이라는 것이 물론 그 안에는 휘도라는 어떤 개념도 들어가고 있고요. 도시 어떤 빛의 밝기를 각 어떤 도시마다 빛의 밝기를 휘도나 이런 것을 조도라든지 휘도 이런 것을 이제 밝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색채로 갈 것인가라는 것도 각각 도시의 특징, 정말 빛으로 표정을 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 세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야간 경관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는 것도 좋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또 적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답지를 두었던 형태로 제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목적으로, 그죠? 야간 경관의 어떤 계획의 목적을 적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빛의 표정, 도시 빛의 표정, 그죠? 도시 다 적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도시 표정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례 하면서 몇 개 어떤 또 런던 어떻고 파리 어떻고 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에 가서는
우리가 계획 과정을 야간 경관에 어떤 계획 과정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획 과정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계획 과정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 보고서 쓸 때 많이 하죠. 그죠? 조사 분석 우리 아니면은 많이 하전 실제로 많이 하죠. 보고서 쓸 때뿐만이 아니라 기사 공부할 때도 있었죠. 경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기본 계획을 하죠. 기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계획의 어떠한 줄거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책에는요. 조사 분석하면서 관련법, 그다음에 주야간 형성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는 옆으로 한 줄 넣어놨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밑으로 다 내려놓은 거죠. 관련법 규정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쭉쭉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만큼 가지고도 논술로 가능은 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계획의 목표 적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계획 과정이 아니고 계획 과정 및 목표라는 타이틀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각각의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분석하면서 목표가 나오고 구상하면서 목표가 나오고 계획하면서 목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빛은요. 가장 목표가 뭔가요? 아까처럼 빛의 표정에서 도시의 빛으로 도시를 표정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뒤에 갔을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다움, 각각의 어떤 도시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야간 경관, 어떤 연출 방법, 이 도시다움을 하기 위해서 연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구상하면서 계획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책에는, 자료에는요, 인프라 정비 및 특화 계획 해놓고 기본 방향으로 설정도 가능하댔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목적을 안 적고요, 목적 대신에 바로 이것을 계획 과정을 적는 거예요. 야간 경관에 야간 조명, 그죠? 야간 경관 요 앞에 다 빠졌어요. 제가 야간 경관의 계획 과정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계획 과정을 먼저 프로 차트의 개념으로 적는 거죠. 프로 차트를 먼저 적고요. 자, 이게 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면서 뭘 적나요? 우리가 특화 계획이나 아니면은 기본 방향 하면서 계획의 목표라고 하면서, 자, 이게 우리가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야간 경관의 계획의 목표잖아요. 그죠? 자, 계획 과정 다 빠져도 돼요. 그냥 과정과 계획의 목표 하면서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거는 계획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의 목표를 바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말 그대로 인프라의 어떤 정비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한번, 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이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서울시의 야간 경관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자, 계획의 목표하면서 맨 처음에 목표가 인프라 정비를 해야 되겠죠. 즉 말해서 인프라라는 것이 뭐죠? 야간 시설이 기존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시설의 정비라는 것들이 나오겠죠. 과거에 어떤 시설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정비를 할 것이냐, 개선 정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환경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광의 어떤 방해, 그죠? 광도, 빛도 광공해가 있죠.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인프라에 관한 개념이겠죠. 이게 지금 하나의 계획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의 목표는요, 내가 과정을 짜고 어디서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비 아니면 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특화 계획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연결을 시켜볼까요? 개선을 하고 내가 어떤 나쁜 습관 어떻게 개선을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특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선하고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특화하는 계획의 방법이 있습니다. 책에는 스카이라인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랜드마크 파노라마 또는 삐축제 등의 어떤 도시의 특징을 담는 어떤 특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되는데 자 이제 이것도 뭐 안 되면 이거 쭉쭉 내려서 적어서 한 페이지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기 또 이제 우리가 2로 또 쓴다 하면 우리가 경간의 목표 3대 목표 그 다음에 6대 전략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국가기본법에 있는 보면은 보통 3대 목표, 6대 전략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서울시의 약 3대 목표가요. 서울시의 아름다움, 서울다움, 아니면 어떤 도시다움, 부산다움, 인천다움 이런 단어,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삐추로서 표정을 말한다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 도시에 어울리는 조화, 그죠? 그래서 조화의 아름다움이겠고요. 그 다음에 삐추로 인해서 시설의 안정성, 친환경뿐만 아니라 공해에 관한 안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3대 목표예요. 자, 이는 3대 목표를 우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6대 전략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5대 개념 5대로 나오네요. 5대 전략 해도 되고요. 뭐 6대 하나 적어도 되겠죠. 여기서 서울시에 5대 개념이 있는데요. PEQIP라고 있습니다. PEQIP 제가 약자로만 적어놨는데요. 패키범 이상하나요? 패키 좀 이상하나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Public Ecology, Quality, Intelligent Participation 해가지고 공익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질적으로 높아야 된다. 그다음에 ecology 정말에서 어떤 생태적이어야 된다. 정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intelligent라 해서 지적이어야 된다지만은 실제로는 뭐 지능적 우리가 말 그대로 4차원적 아니죠. 4차 혁명처럼 지능적 IT로서 어떤 관리 유지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건 참여죠, 그죠? 시민 참여라는 개념도 되겠죠. 그래서 시민 참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QIP라는 타이틀을 썼지만 뭐 우리가 꼭 PEQIP라는 그 안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가 3대 목표, 6대 전략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단어를 하나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야간 경관 계획의 목표를요 프로세스로 우리가 적어도 과정에 어떤 적어도 되고요 과정과 계획의 목표 하면서 정비와 특화 계획 쪽으로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목표와 6대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적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야간 경관의 목표고요. 수직 정원 이렇게 가는데요. 시간이 하나 하니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수직 정원 여러분들이 제가 개념만 설명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래서 수직 정원에 관한 내용은요 보면요 수직 정원은요 물론 역사 뭐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1900 몇 년도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맨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더니즘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00 몇 년도로 봤을 때, 그죠? 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좀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요, 우선 제가 여기 의미를 보면 출제 의도 또는 주요점 파악에 의미를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의미 또는 변청 과정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라내면 되겠죠. 1, 2, 3 해서. 그래서 그린 월이라고도 하죠. 원래 그린 월 찾아보면 여러분 내용 많이 나와요. 이쁜 것도 많이 나오고 또는 리빙 월이라고도 하고요. 리빙 월 이라면
보통 실내의 어떤 벽면 조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유사했던 개념으로 보면은 벽면 녹화의 개념인데요.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양면으로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벽면 녹화라는 개념은 밑에 흙이 있든지 위에 흙이 있든지, 그래서 상향형이냐 그 다음에 하향형이냐 라고 해서 어떤 흙의 기반이라면 그린 월은 흙의 기반은 맞기는 맞겠죠. 식물이 흙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부착을 하는 거죠. 흙에, 그죠? 헝겊대기나 이런 걸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에 정말 그거를 넣어서 비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물을 내려서 식물이 자라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녹화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흙을 담을 수 있는 모듈판을 부착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 없는 물순환 방식 이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1, 2, 3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것에 적합한 효과뿐만 아니라 식물의 특징이니까 물 없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 것 또는 흙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수직 정원의 특징이 먼저 나와야 되고 이 특징에 따라서 식물의 특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직 정원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흙이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흙 없는 물순환 방식.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요. 의미의 대신 방식을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의미와 방식 두 개 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수직 녹화에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딱 할 수 있는 것이 흙을 담을 수 있는 모듈판 하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 없는 물 순환 방식이 있고요. 흙을 부착을 해서 식물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조성이 있습니다. 정말해서 하나는요. 모듈판에서 식물이라는 것은 안에 영양분을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흙 없이 물만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냥 헝겊에 식물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식물의 특징은 바로 뭔가요? 말 그대로 건조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떤 수중에 물에 섞기에도 잘 견딜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그 다음에 건기에 잘 있으면 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는 또 효과까지 제가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로수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 우리가 도시 기후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도시 어떤 적용 효과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녹지 공간 실효성에 대안으로서 한다든지 우리가 녹시율을 높이는 방법 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죠? 어떤 건축물에 지금 아파트 숲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물 수는 방식을 이용해서 아파트 숲을 할 수도 있고요. 헝겊을 붙여서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흙 없이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냉난방 절감이라든지 건축물 안정성과 적외선 방지의 효과가 굉장히 크답니다. 첫 번째는 1990 몇 년도에 앞에 적어놨던 것처럼 우리가 정원 디자인 쇼에서 인터내셔널 가든 페스티벌에서 지금 공개가 됐고요. 서울시는 건물숲 프로젝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간단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답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뽑아 쓰시면 되겠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